스텔라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들고 있는 종이 한 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힘을 가진 단 한 장의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세리, 너와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혈연이 아니래.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세계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드디어라고 말하는 듯한 차갑고 침착한 시선이었습니다. 민경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검사지가 잘못됐어. 세리는 내 딸이야. 내 피를 나눈 내 딸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끝에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금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선재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김선재는 여유롭게 마치 이 모든 순간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내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낮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말이죠. 그가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진짜 폭탄은 아직 남았디고요. 스텔라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조손관계 불성립. 확률 0.01%. 냉정하고 잔인한 진실이 그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뭐였던 거지?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혹시나 하고 호세의 핏줄이길 기원하며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내 손녀가 아니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믿음이, 사랑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세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누군가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수치심이 스텔라장의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사랑했던 시간이 거짓이 되는 순간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녀는 손녀라고 믿었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세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루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검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홀로 서 있는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겁날 것도 없잖아요. 진실이 뭔지 정확히 밝혀야 해요. 그 말투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방 안에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루시아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기다렸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경채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 권력, 명예,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 그 모든 것이 종이 성처럼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공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의 표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그것을 잃어가는 순간 그들의 눈에 어떤 빛이 사라지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재밌어지는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였지만 루시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스텔라장은 의심과 분노를 번갈아 내비쳤습니다. 한순간은 민세리를 끌어안고 싶었고 다음 순간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누가?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이 모든 게 장난이야? 우리 가족을 가지고 노는 거야? 루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밝혀야죠. 누가 언제 무엇을 숨겼는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민세리 앞에서만큼은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아이한테만큼은 진실을 줘야 해요.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민세리.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어린 생명.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 그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있을까요? 민경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소.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정말 만약에 민세리가 미소라면, 만약 루시아의 딸이 바로 자신이 키운 아이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민경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김선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대가를 치러야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게임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사장님. 스텔라장이 소리쳤습니다. 게임이라고?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사람의 인생이야. 한 아이의 정체성이란 말이야. 루시아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김선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협박으로 얻은 진실은 진실이 아니야. 당신이 뭘 알든 어떤 카드를 쥐고 있든 결국 드러날 거라고. 진실은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잃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는 가족을 잃을 것입니다. 누구는 명예를 잃을 것입니다. 누구는 권력을 잃을 것이고 누구는 자기 자신마저 잃을지도 모릅니다. 민경채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검사.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민세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루시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진실은 무섭지만 거짓보다는 나으니까.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이 폭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폐허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두식은 침대에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재고 약을 정리하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저 빈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두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잊은 척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가 자신을 요양병원으로 옮겨 다시 권력을 틀어주려 한다는 것, 그들이 회사를 어떻게 나눠 가지려는지, 누가 누구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어나면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단 한 사람에게만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슴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핸드폰을 꺼낸 민두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노쇠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난 보고 있어. 수신이는 루시아였습니다. 정루시아.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루시아는 핸드폰을 보며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루시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마저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질 때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서 있었는지, 왜 정루시아라는 이름으로 버텨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미소. 하늘나라로 가버린 딸. 민가 집안에 반드시 복수를 완성할 거라고 다짐하고 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시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시아 씨. 문태경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병실에 CCTV 확인했어요. 회장님 깨어 계세요. 알아요. 루시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다 들킬 텐데요.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실 건가요?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야 해요. 거짓말이 또 하나 늘어나기 전에. 문태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루시아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한번 결심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문태경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지켜야 해요. 지금 민경채가 뭘 하려는지 감시해야죠. 바로 그 순간 민경채는 반대로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복귀, 인사 재편, 지분 정리.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루시아가, 김선재가, 그 누구도 자신을 막기 전에 모든 것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만약 저 검사지가 진짜면? 그 의심이 독처럼 퍼져갔습니다. 민경채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만약 민세리가 미소라면? 만약 자신이 키운 아이가 사실은 루시아의 딸이었다면? 아니야. 민경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절대로. 하지만 그 의심은 밤마다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얼굴로 슬픈 눈으로 엄마 왜 날 버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약한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는 민경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민경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선재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잠 못 자고 있죠? 그가 물었습니다. 꿈에 나오죠? 어떤 여자아이가? 민경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요. 사장님. 김선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내 손을 잡으면 살 수 있어요. 루시아가 뭘 알든 민두식이 뭘 계획하든 내가 사장님을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손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민경채는 알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김선재의 꼭두각시가 될 거라는 것을. 족쇄였습니다. 달콤한 말로 포장된 차가운 족쇄였습니다. 나가라니까요. 민경채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김선재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루시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경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민경채가 직접 만든 오래된 베넷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꺼내 들고 양손으로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한편 루시아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차 안에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는 유일하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루시아 씨, 문태경이 불렀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민두식 회장님이 왜 저한테만 연락하셨을까요? 루시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뭘 알려주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뭘 부탁하시려는 걸 수도 있죠.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두식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맡기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진실일 것입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릴 수도 구할 수도 있는 진실 말입니다. 태경 씨. 루시아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에게도 비밀이 하나 있죠? 문태경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두식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루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표정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두렵지만 동시에 궁금해하는 표정이요. 문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에게는 예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깨어난다면 자신에게 말해줄 한 줄의 진실이 있다는, 이상하게도 가슴을 덜컥이게 만드는 예감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루시아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문태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의 아들? 그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핏줄인지, 왜 이 집안에 있는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문태경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아요.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루시아가 내렸습니다. 문태경도 따라 내렸습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알아야 할 진실일 테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민두식의 병실 문 앞에서 루시아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두식이 침대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오셨군요, 루시아. 민두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태경이도. 회장님. 루시아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민두식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너무 오래 숨겼어요. 너무 오래. 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폭탄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스텔라장의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장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아니, 잔인했습니다. 스텔라장과 민세리, 조손관계 불성립. 숫자로 표시된 확률이 0.01%.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숫자로, 데이터로 명확하게 선언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텔라장은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너무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여태껏 누구를 사랑한 거지?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손녀라고 믿었던 아이, 20여 년간 사랑을 주지 못한 탓을 하며 더 많은 사랑을 주려던 했던 그 시간들. 모든 사랑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할머니. 민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스텔라장은 그 아이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자신의 인생을, 이 아이의 인생을, 모두의 인생을 이렇게 뒤틀어 놓았을까? 민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면 엄마는 누구일까요? 자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어린아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민세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내 딸이라면.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가장 늦게 엄마가 되는 거네. 그 말에 민세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루시아가 엄마. 늘 다정하고 나를 믿어주는 따뜻한 이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고. 민세리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럼 나에 대한 건 천천히 말해줄래요? 한꺼번에는. 무서워요. 그 순간 스텔라장의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틀린 방향으로 흘렀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상처를 더했을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이 민경채의 편에 섰던 모든 순간들, 루시아를 의심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리야. 스텔라장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몰랐어. 하지만 민세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아이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공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공 실장은 오래된 서류 봉투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 실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민경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 실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공 실장은 민경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 죄를 더 이상 혼자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기록, 출생증명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갓 태어난 아기 2명의 사진이었습니다. 공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 실장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오래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20해 전에 젊은 시절의 목소리였습니다. 공 실장, 저 아이를 갖다 버려. 경채를 미혼모로 살게 할 순 없어. 음성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 실장은 차마 갓난아기를 버리지 못하고 먼 시골 진료소 앞에 내려두고 돌아왔었더라고요. 돌아오는 길 내내 공 실장은 겁이 났고 출산 후 잠든 민경채가 눈을 뜨면 아이를 찾을까봐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옆 병실에 백설이, 지금의 정루시아가 있었고 백설이는 그때 쌍둥이를 낳았었죠. 공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를 민경채 곁에 눕혀두고 병원 원장에게 돈을 쥐어주며 쌍둥이 중 하나는 몸이 약해서 사망했다는 기록을 만들게 했습니다. 결국 민경채와 백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백설이의 쌍둥이를 나눠 키워온 셈이었는데요. 훗날 백미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설이가 느낀 상실이 왜 아이 하나의 죽음으로 설명되지 않았는지 이제야 해석이 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루시아가 비틀거렸습니다. 문태경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루시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루시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 실장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루시아 사모님의 쌍둥이 딸 중 한 명을 사장님께 드렸고 사장님의 딸은... 그 딸은... 어디로 보냈어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어디로 보냈냐고.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골의 한 진료소에 부탁해서. 지금은 알 수 없는 곳으로. 민경채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민경채가 울먹였습니다. 루시아는 민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해.
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었던 20해를 잃었습니다. 첫 걸음, 첫 말, 첫 학교 모든 순간을 놓쳤습니다. 세리야. 루시아가 다가갔습니다. 아니, 내 딸. 하지만 민세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이제 루시아가 엄마라고. 자신은 바뀐 아이였다고. 싫어요. 민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다 싫어요. 나는 그냥 나였으면 좋겠어요. 스텔라장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모른 채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김선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침묵은 계산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이 고통을 어떻게 거래로 바꿀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를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뒤집어질 때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태경은 민세리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세리야. 문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지금 필요한 건 내가 내 편이 되는 일이야. 민세리가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내 편?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내 편.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야 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말에 민세리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공 실장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조각의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루시아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공 실장님. 루시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직 더 있죠? 공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할 수 있죠? 루시아가 다그쳤습니다. 공 실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두식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진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판술의 지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권력의 균형이 또다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죠. 그 중심에 스텔라장이 서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한쪽에는 민세리를 지켜주고 싶다는 아련한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진실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양심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스텔라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세리에 대한 마음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세리 엄마였던 민경채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 사람을 버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나마 손녀라고 믿었던 세리에게 정이 들어서인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루시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 버리자는 말 안 해요. 다만 거짓을 버리자고요. 그 말이 스텔라장의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짓과 사람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 곧 그 사람의 일부일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경채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 아래 검은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다시 세울 거야. 무엇이든. 하지만 마음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낳진 않았지만 바쁘게 사느라 세리를 잘 봐주지 못해 아이가 마음이 아파했을 거란 기억들이 밀려올 때마다 손끝이 저렸고 숨이 막혔거든요.
자신이 무너뜨렸던 모든 순간들이 되감기처럼 떠올랐습니다. 세리가 성장하면서 봐왔던 그 아이의 작은 손, 그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그 눈빛까지요. 세리야.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포기했던 것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도 계속 치러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김선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는 민경채의 약한 순간을 정확히 파고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내 손을 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구원이 아니었어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경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선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가 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경채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걸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걸요. 한편 공 실장은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이 새겨진 눈빛까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공 실장은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심은 분명했어요. 죄는 남에게 나눠질 수 없다는 걸 누군가는 먼저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가 진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문태경은 민두식의 병실을 지키며 회사의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앞에 앉아 밤을 새웠고 임원들의 전화를 받으며 혼란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문태경은 누구의 아들이든 누구의 연인이든 그 이전에 스스로의 사람이 돼야 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무서웠지만 루시아가 묵묵히 믿어주는 것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루시아는 문태경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태경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전 태경 씨 곁에 있을게요. 그 믿음이 문태경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언의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종이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회사 내부는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어요. 모두가 그 종이 한 장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바라보는 것처럼요. 스텔라장은 민경채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차가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스텔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 사장,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민경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만하다니 무슨 소리예요? 세리도 호세의 딸이라 속인 마당에 이제야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야? 민 사장의 거짓 장난질에 속았던 걸 생각하면 민 사장을 용서할 순 없지만 딱하고 어린 세리를 봐서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내는 줄 알고 앞으로 조용히 말썽 부리지 말고 살아. 알겠어.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굳어졌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채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고 싶었지만 취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더 또렷해졌고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버려진 내 아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듯 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민경채는 잔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었는데요. 문태경은 민두식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민두식은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문태경은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셨고 아직 싸우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태경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유언장은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다. 문태경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회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 종이 한 장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누군가는 왕좌에 오르고 누군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였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게 곧 밝혀질 것입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떨렸어요.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뒤바꿀 테니까요. 유언장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짧아서 더 강렬했어요. 민두식의 글씨체는 침착했고 그 안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후계자는 문태경.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는 한 발 뒤로 비틀거렸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텔라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고요. 김선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수천억 원의 회사, 수백 명의 직원, 그리고 한 가족의 미래가 지금 그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문태경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묵직하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선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들 잊은 게 하나 있지. 폭탄은 아직 남았어. 그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또 다른 비밀이 터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김선재가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공 실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공 실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모두 자백했습니다. 경찰에도 검찰에도 이미 진술을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공 실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가진 그 서류들 대부분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거짓말들도요. 제가 바꿨고 제가 숨겼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분노로 떨었어요. 공 실장, 당신이 지금 제가 한 일입니다. 공 실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죄를 알면서도 너무 오래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고백은 폭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공 실장이 바꾼 기록들, 숨긴 진실들, 그리고 오랫동안 짊어진 양심의 빛까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김선재가 던진 마지막 패는 더 이상 칼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 실장의 자백과 재검의 결과, 그리고 민두식의 명확한 결정이 이미 모든 길을 정리했거든요. 남은 건 각자의 죄와 각자의 책임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한 장군 같았어요. 권력 게임에서 진 자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버려진 내 딸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처럼 들렸어요. 오랫동안 외면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스텔라장은 민세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니,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었죠.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사랑했던 시간은 가짜가 아니었다고
그 말만 믿어줘. 제발. 민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으니까요. 그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루시아는 그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엄마에게. 천천히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세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희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문태경은 젊은 임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어요. 그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결과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가치들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한 발 물러서서 문태경의 결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믿음은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사랑보다 단단하고 시간보다 깊게 뿌리를 내리죠. 며칠 후 공 실장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자수한 뒤였어요. 편지 속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걸 보았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부터의 시간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은 루시아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실은 결국 태양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아프게 눈을 찔렀지만 동시에 길을 보여주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준 거죠. 어느 날 저녁 문태경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봉투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열자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잃지 말 것. 사랑을 악용하지 말 것. 권력은 언제나 시험일 것. 단 3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줄이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문태경은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많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성이 아니라 진실 위에 지은 집이었으니까요.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민세리는 천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루시아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경채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라도 진실 앞에 설 수 있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짧은 사과와 감사뿐이었습니다. 스텔라장은 민세리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었지만 사랑은 여전했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힘들 때 말해요. 루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문태경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험들을 알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니까요.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각자가 그 3줄의 규칙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넘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진실의 빛은 때로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이름을 되찾고 사랑을 되찾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진실로 시작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네요. 나날이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